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과에 공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공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반한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학생용 공과를 보시면 사람 인자 모양이 있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사람인에 대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을 옆에서 본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람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공과의 의미하고 좀 잘 들어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공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조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굳이 공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픽업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픽업, 집어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이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소위 그 연애학 강사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픽업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말로 하면 제비족, 뭐 그런 거, 뭐 여자로 말하면 꽃뱀, 뭐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연애학 강사라고도 하면서 많은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스펙은 뭘로 결정하냐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사귀어 봤는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뭐 원나잇을 해봤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픽업 아티스트의 경력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픽업 아티스트들한테 접근 당하는 그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픽업 아티스트라는 걸 알고 만날까요? 모르고 만날까요? 모르고 만나겠죠? 예. 그런데 연애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들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는 그 여자들한테 접근할 때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자신들은 뭐 진심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렇게 기술이나 어떤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 그거를 좋은 감정으로, 이 사람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진심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서로의 어떤 이제 그 대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음 전달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좋게 전달할 수 있는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걸 느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툭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되게 공감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진심과 안에 있는 기술은
달라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기술이 다른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방법을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남들한테 호감을 사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을 취할 수 있다면 좋은 목적,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상대방에게 대화하는 기술이나 어떻게 내가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 기술들을 우리가 익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참 많이 노력했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가는 그곳이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관계 이야기들 중에서 공감일까요? 그 공감적 대화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모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니까 고등학교 국어에 공감적 대화라고 하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학교에서 이미 친구들이 배우고 왔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어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왜 교회에서 굳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공감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공감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미에서도 하지만 글쎄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이제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달라집니다. 내 유익이나 어떤 누군가의 유익이나 그런 이제 간단한 그런 사회적인 의미 차원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로, 섬김의 의미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공감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아실 만한 본문이기는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우리의 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서 함께 여러 가지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낙들을 함께 느끼셨던 것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저와 선생님들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공감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공, 느낄 감, 한 가지 감정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많이 오해하시냐면 과연 공감이라는 단어하고 동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감하고 동의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처지를 내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해서 나도 그런 것처럼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감은 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거죠. 아,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빼고요. 내가 동의를 한다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안 하든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런 환경에 있었구나. 너는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너가 참 많이 힘들겠구나. 너가 참 많이 슬프겠구나. 나는 슬프거나 나는 힘들거나 나는 아프지 않거나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대화에서의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화 중에서 참 공감적인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TV 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어떤 공감이라고 하기보다는 망가지는 것들, 우스꽝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웃음이 터지고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어떤 내가 아는 지식들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화에서 더 많은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영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화와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If we're going to use problems with child bones to help teach cooperation, then we must first learn to avoid saying and doing things that tend to block communication. We all want to be askable parents, the kind of parents our children come to when they're faced with a difficult problem. Unfortunately, too often we respond in ways that discourage our children from asking, blocking communication. For example, we sometimes command, give advice, placate, interrogate, distract, psychologize, moralize, are sarcastic, and act as a know-it-all. The result is that children learn over time to avoid talking to us about their problems. Let's take a humorous look at how Ramon's parents might use all of these blocks in one conversation. I don't believe it. You don't believe what? Mrs. Hickman, I was sitting there minding my own business while Caitlin and Mark were passing notes back and forth, and because I was between them, they kept giving them to me to pass.
Then Mrs. Hickman turns around and sees me passing this note to Caitlin. Only it wasn't for me, it was for Mark. But Mrs. Hickman thought it was for me and gave me extra homework because I apparently have too much time on my hands. It isn't fair. Well, honey, what you have to do is march right up to Mrs. Hickman and let her know what really happened. No, I can't do that. The other kids will call me a tattletale. Well, Ramon, you can't go through life worrying what others think about you. But I have to spend every day with these kids. Oh, you're so smart and so fun to be around. I don't think they'd stop liking you. You don't understand. They hate tattletales at my school. I won't have any friends. Well, why were you passing notes in the first place? I was just trying to do them a favor. I'll tell you what I think. I think you like Caitlin, and we're using the situation to flirt with her. Mom, I don't even know her that well. Well, Ramon, you don't have to know someone that well to like them. Did I ever tell you the first time your mother and I went out? Yet, about a dozen times. Now, don't be disrespectful of your father, young man. He's just trying to help. After all, we've lived longer and know more about these things. But that's not fair. Oh, and life is supposed to be so fair. 어떠셨어요? 영상에서 참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대화의 그런 습관들이 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감적 대화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s point. Okay, let's have a little role play on this in order to learn it. Let's say that I'm your son, I'm in high school, and you're my mother or my father. Okay? Start over here. I've had it with school, Mom. I mean, I get nothing out of it. It's a complete and total waste of time. You're frustrated that school is taking a lot of time and you feel it's a waste. It is. It is. And I don't know why I should stay on. I mean, Joe quit. He's got a great job. And you think Joe is happy with his choice. Yeah. He's got a car. He makes good money. He's learning a lot of things. What a deal he's got. And, I mean, really. So you're thinking that you would maybe like to quit school. Well, why not? Look what he's learning, and I'm not learning. And all I have to do is get you to sign the paper, and I can perhaps get the same deal he's got. So you seem that would solve your problem. It would give me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and to learn and to make money. Maybe I'd end up with a car myself, and I'd avoid all the hassle of this homework. The problem is that I don't know. Joe brags about it so much. It makes you wonder. It makes you wonder if he's happy with his choice or if he regrets quitting school. I don't know. I don't know why he talks so much about it. I mean, every time I'm with him, talk. Look what I can do. Look what I can do. You know, look what you have to do. I don't know if he really means it or not. So I sense that you're not sure if that's the action that you would want for yourself. One part of you would like that, and the other part is not sure. That's true. I don't know. I mean, I don't know. I'm having a problem in some of my classes, I guess. Kind of embarrassing to talk about. So I sense that you have a lot of anxiety about this. I do. I mean, I think Dad would kill me. You won't talk to him, will you?
you don't want Dad to know about this. I mean, you know how he's always talking education, and gosh, if he knew. I mean, I took this test, and they put me in the 4th grade level. I mean, of reading, and I noticed that all the classes I'm doing bad in have a big reading part in them. That was a great shock for you. Tremendous. I mean, I haven't yet recovered from it, frankly, and it's been over a week, and it's taken me a lot of courage just to come to you, and I don't know. Do you That hurt you deeply. I have no idea how deeply. I mean, I just felt wiped out by it, and boy, I can't believe talking to Dad about it, but I have to face it, I guess, sometime. I don't see any way out. That's the problem, because I don't want to quit school. You don't want to quit school, and you don't want to disappoint Dad. Exactly. Do you have any ideas? I'd love to explore some ideas with you. Now notice,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감적 대화의 초점이 상대방의 말을 계속 되묻는 것에, 되확인하는 것에 있죠.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나 죽을 것 같아요. 너 근데 죽을 것 같구나. 나 화나서 미칠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미칠 것 같이 화가 났구나. 그랬었니? 뭐 이렇게 리액션과 함께 상대방의 말을 물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접한 어떤 분들은 충격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도를 했대요. 그래도 이제 이분은 열정이 좀 있으셨죠.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모든 대화가 100%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이런 습관이 하나하나 자신의 모습과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대화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어떻게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공감적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스티븐 코비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엄마 역할을 대신하셨던 분은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다음 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상대방의 얘기를 안 할 것 같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공과에도 보시면 교사용 교환에도 보시면 맨 뒤쪽에 부록 2라고 적혀 있는 곳, 거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신 다음에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위에 줄 정보 탐색, 감정 탐색, 이해와 공감, 지지, 감정 언어 파악, 이것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쓰여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석, 분석, 평가, 판단, 비판, 판단, 비판이나 이런 평가들을 해줄 수 있고 충고나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나 이런 사회적인 일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보 탐색, 감정 탐색, 뭐 지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중요하냐면 어떤 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1대1로서의 관계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정보 탐색. 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누구랑 그런 일이 있었니? 육하원칙에 따른 질문들이죠. 어디서,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6화 원칙에 따라서 그 정보 탐색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감정 탐색은 뭐냐면 너가 그런 거죠. 나 오늘 학교에서 가다가 가는 길에 친구랑 싸웠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헐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겠다. 지금 마음은 어때? 지금 감정은 어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니? 그때는 기분이 어땠어? 지금은 마음이 좀 어때?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이해와 공감, 이것은 아까 스티븐 코비와 이제 그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해와 공감입니다. 근데 이해와 공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말한 거 한 줄이 있으면 그 안에서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용 공과에 보면 여기 보면 그 3번에 보면 공감 맛보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속해요. 국어 수행평가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뭘로 봤습니까? 힘들어라고 봤지요. 다 나한테 떠넘기잖아. 헐, 조장이라고 다 떠맡게 된 거야? 완전 열받는다. 그래 너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나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이런 것들이 이해와 공감의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마음 생각은 좀 어때? 이것이 감정 탐색. 마음은 좀 어때? 라고 물으면 감정 탐색이고 정보 탐색, 생각은 좀 어때? 라고 물으면 정보 탐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 같은 경우는 너가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동의해.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런 것들이 지지가 되어줄 수 있고요. 감정 언어는 상대방이 만약에 이것이 일이고 팩트를 논하는 자리라면 감정 언어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분 관계에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일이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물으면 그것을 느끼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어떤 일이나 어떤 객관적인 팩트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화가 났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이야기와 그것이 물론 나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나의 생각이고 나의 지식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전부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언론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때 내 감정은 어땠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 언어를 쓰고 있는가, 기쁜가, 즐거운가, 화나고 있는가, 슬퍼하는가. 팩트적인 것들은 조금 있다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느껴가고 있다는 걸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져 가는 거죠. 이런 감정 언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언어에 대해서는 여기는 아니네요. 교사용에 보시면 교사용 공과에 여기 보시면 감정 단어, 여기 보시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굳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아시고 조금만 한번 읽어봐도 사실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는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평소에 나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서론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이제 사람들과 우리 그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뭐 명령하기, 도덕적 판단, 회유하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교사용 교환 보시면 우리 교사용 교환에 보시면 제가 대화 예들을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대화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4번이네요. 2-4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령하기, 좀 일찍 자라, 도덕적 판단, 회유하기, 신문하기, 이런 이제 대화의 습관들이 우리와 상대방의 그런 어떤 대화의 벽을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없는 것들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기, 뭐 이런 것들은 딱 듣는 순간에 더 이야기하기가 싫게끔 그렇게 만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화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그것은 아까 이제 스티븐 코비의 그 설명을, 그 예시를 보았듯이 공감적 대화가 중요하다. 그럼 공감적인 내가 리액션과 그런 것들을 취해 주는데 그 대화가 끊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대화를 잘 이어나가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성경 본문에서 딱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우편에 양이 있었고 왼쪽엔 염소가 있었는데, 양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라. 왜냐하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렇게 했는데 양들이 의아스러워 하잖아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처지와 상황과 그런 형편을 나의 것처럼 여기는 그 공감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려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들, 힘든 것들을 나의 것처럼 여기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입장과 처지와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들, 그런 것이 사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들은 그렇게 안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번 공과의 목적이 무엇이냐? 공감적 대화를 익혀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가르치지만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초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나의 선입견, 나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충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공감적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가 즐거워할 때 미움받거나 울고 싶을 때 위로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시겠고요.
조금 크게 볼까요? 예, 한 가지 예로 성적이 10점 올라서 즐거워서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나는 즐겁고 나는 기뻐서 나는 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그런 기분, 감정이죠. 거절감은 참 슬픕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느끼게 하고 분노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히 수련회 때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련회 때 처음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속에 있는 응어리를 하나님께서 쫙 만져주시면서 덜어가시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공감받았던 경험들이 참 있었고 소위 이제 감정적인 은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공감, 그 사랑, 은혜, 치유가 그 은혜들이 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기분은 말할 수 없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공감에 대한 주제로 친구들이 시선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공감을 우리가 이게 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또 주어진 시간도 제한이 있고 양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공감에 대해서 참 뭐라 할까요? 어떤 교육적인 것들을 좀 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겨보고 가는 시간을 공감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맛을 보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요 첫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꼭 빠지지 않아야 될 하나는 상호 존중입니다. 어떤 관계도 존중이 사라지면 무시하면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세속적인 것에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잠깐 척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상호 존중이야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의 근본이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리액션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감적 대화를 할 때 진솔한 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좀 거꾸로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존중이 깨어질 때는 그 관계는 위험한 관계, 균열이 일어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시선을 한다, 휴대폰을 만진다, 그런 것들, 게임하면서 이야기를 쭉 한다, 딴청을 부린다,
대답하는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별로 리액션도 없고 대화도 이러면서 뭐 태도도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것들 태도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좋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는 사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나는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청소년 아이들 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내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듣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듣고 있다고 막 뭐라는 거야.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한 명씩 막 던지다 보면은 그런 중에서 내가 하던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공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 뭐 많잖아요.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과 큰 3번으로 넘어가면 말을 되확인하는 습관들도 나올 거고요. 그 외에도 진짜 그랬어? 헐? 웬일이야? 특히 여성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 네 가지 리액션만 잘 하더라도 이야기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죠? 그 영상 이름이 Active Parenting Now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라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건전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만든 이제 강의용 영상 중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나쁜 습관들 아까 보셨죠? 이것들이죠. 명령하기, 도덕적 판단, 회유하기, 신문하기, 심리분석, 관심 돌리기, 빈정되게 해결사 노릇 무시하기. 교사용 교환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각가지 것들을 좀 제시해 놨고요.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와닿게 하실 것 같으면 선생님 나름대로의 질문과 답을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큰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감 맛보기 차례가 나오는데요. 힘들어. 떠넘기잖아. 떠맡게 된 거야. 완전 열받는다. 화가 많이 났구나. 나 이제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는 맞받아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감정에 대한 확인들. 그런 질문들.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실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감정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왜 이제 조장이라고 다 떠맡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은 어떤 공감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감적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3-1번에 A는 이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무엇을 느꼈을 것 같으세요?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겠죠.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있구나, 내가 공감받았구나,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만일 B였다면 B 1, 2, 3, 4
3, 4 이렇게 있죠. 내가 만약 B였다면 B2나 B3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친구들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실제로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B였다면 이것도 좋고, 내가 친구들이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 나한테 떠넘기잖아. 그랬을 때 야, 니 공부 잘하니까 그거 좀 해주면 어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그 9가지 그 항목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완전 열받는다 이런 것들, 특히 감정에 대해서 표출했는데 그런 것들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B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여기서 그 아까 요 대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에서는 직접 내가 공감을 도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는 요 부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들 공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공과에 보시면 부가 설명이 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가 설명의 1번은 설명을 드렸고, 감정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그거 틀렸지. 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대화를 걸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대화 습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고, 그런 공감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끝난 다음에 비폭력 대화라고 해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학부모 초청 주일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서는 충분히 공감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감에만 초점을 좀 맞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 내 감정만 잘 전달해 주는 것으로도 기본적인 대화에서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4-2 보시면 공감해 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말에 어떤 대답이 좋을지 생각을 해 봅시다. 그 공감적 대화를 하는 건데요. 리액션이나 이 문장 한 줄에서 되확인할 말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할극, 이 밑에 보시면 역할극이 있는데요. 이 역할극을 할 여력이 안 되거나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떤 대답이 좋을지 이 공감적 대화를 입에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할극을 하기 어려우신 반 선생님들께서는 요 1, 2, 3, 4 대신에 5, 6, 7, 8 선생님들 나름대로 문장을 더 붙이셔서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늦잠 자는 바람에 준비물 사는 것을 깜빡했어. 헐, 너 준비물 못 챙겼어? 헐, 너 늦잠 자버렸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헐, 대박. 어떡하냐? 아쉽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간단한 습관처럼 쓸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로도 충분하지만 근데 말을 되확인하는 습관은
이거는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문장 말고 다른 문장들을 가지고도 되확인하는 습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극은 두 사람을 기점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람 이렇게 두시고요. 그래서 그 힘든 친구와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친구, 이 2가지 입장에 되어서 적어도 4번 이상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공감적 대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게 공감적 대화가 얼마나, 어떤 공감적 대화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할극입니다. 여기 보시면 좋지 않은 대화 예시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짚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공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모르시거나 궁금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